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을이면 꼭 우리 곁에 찾아오는 대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이 대추가 사실은 노화를 막고 혈관을 깨끗이 하며 숙면에까지 도움을 준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대추는 예로부터 귀한 보약으로 여겨졌습니다. 대추 세 알이면 죽어가던 사람도 살린다. 대추를 보고도 먹지 않으면 늙는다는 속담까지 전해 내려올 정도죠. 동의보감에서도 대추는 기운을 북돋우고 면역을 강화하며 염증을 가라앉히는 작용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대추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오히려 혈당을 치솟게 하거나 몸에 열을 더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대추가 어떤 식품과 만나면 놀라운 보약이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야 할 독이 되는지 자세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먼저 대추의 효능을 배가시켜 보약으로 만들어줄 찰떡궁합식품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칡즙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몸은 쉽게 피곤해지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기미가 생기며 기억력은 흐릿해져 자주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나도 이제 세월 앞에 어쩔 수 없구나 하며 한숨 짓게 되는데 이런 현상 뒤에는 활성산소라는 보이지 않는 주범이 있습니다. 활성산소란 우리가 숨쉬고 음식을 소화시켜 에너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부산물입니다. 적당히 있을 때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지만 지나치게 많아지면 오히려 우리 몸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세포 속 단백질과 DNA를 손상시키고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어 피부주름, 기억력 저하, 만성염증, 동맥경화와 같은 노화를 앞당기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이 활성산소를 죽음을 재촉하는 독이라고까지 부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가 흔히 알던 평범한 대추와 칡즙이 만나면 이 활성산소를 억제해 노화를 늦추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대추에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비타민C와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마치 녹슨 쇠를 닦아내듯 세포 속 활성산소를 없애고 손상된 피부가 더 늦게 늙어가도록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피부 주름이 덜 생기고 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돼 젊음을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실제 한 연구에서도 꾸준히 대추를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피부 탄력과 수분이 높게 유지됐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칡즙에는 이소폴라본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소폴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하게 작용을 해 갱년기 이후 급격히 나타나는 노화 증상, 즉 골밀도 저하, 피부 건조, 혈관 손상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어 세포와 혈관도 동시에 보호해 줍니다. 이 둘을 함께 다려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대추는 세포 단위에서, 그리고 칡즙은 혈관과 뼈 차원에서 작용을 하여 겉과 속의 노화를 동시에 늦춰주는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됩니다. 즉 피부는 매끈하고 탄력을 유지하며 혈관과 뼈는 건강하게 버텨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겉모습만 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속 장기와 세포까지도 젊게 유지시켜주는 든든한 조합인 것이죠. 아마 옛사람들도 이를 잘 알고 있었는 듯 합니다. 중국의 한 전통 의서에서는 대추와 칡을 함께 다려 마시면 갱년기 증상 완화와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현대 의학연구 역시 칡의 이소폴라본이 뼈 손실을 줄이고 혈관 손상을 예방한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통과 현대 의학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드시는 방법은 대추칡 즙차로 만들어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추칡 즙차를 만들 때는 먼저 말린 대추를 5알에서 6알 정도 깨끗하게 씻어 반으로 갈라 씨를 빼줍니다. 준비한 칡즙은 시중에서 구입한 액상 형태를 사용해도 되고 직접 칡 뿌리를 잘라 쓰셔도 좋습니다. 만약 뿌리를 쓰신다면 잘게 썬 칡뿌리 30에서 40g 정도가 알맞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대추와 칡을 냄비에 넣고 물은 약 1리터 정도 붓습니다. 불은 처음에는 센 불로 끓이다가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줄여서 30분에서 40분 정도 은근히 달여주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추의 은은한 단맛이 칡의 쓴맛을 잡아주어 마시기 편한 향긋한 차가 완성됩니다. 만약 맛이 쓰다고 느껴지신다면 꿀을 작은 숟가락 하나 정도 넣어 드시면
더욱 부드럽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따뜻하게 드시면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혹자는 나이 드는 건 피할 수 없지 않느냐 하고 체념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월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속도를 늦추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대추와 칡즙은 바로 그 자연이 준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지버섯입니다. 요즘 밤만 되면 뒤척이며 쉽게 잠들지 못하고 새벽에 몇 번씩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해 힘들어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잠이 부족하면 낮 동안 집중이 잘 안 되고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며 심하면 우울증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깊은 잠에 빠져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노년의 숙명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럴 때 큰 힘이 되는 조합, 바로 대추와 영지버섯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대추는 동의보감에 심신을 안정시키고 불면을 다스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달콤한 맛과 함께 몸을 편안하게 풀어주는 성질이 있어 예로부터 잠 못 이루는 사람들에게 약재로 많이 쓰였습니다. 특히 대추씨, 즉 산조인은 한방에서 대표적인 불면증 치료 약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조인 속 성분은 뇌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신경을 진정시켜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영지버섯은 예로부터 귀하게 여겨져 불로초라고도 불렸습니다. 현대 의학 연구에 따르면 영지버섯에는 트리테르페노이드, 베타글루칸 같은 성분이 풍부해 신경을 안정시키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뇌파를 안정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 성분들이 신경 과민을 줄여 숙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죠. 대추와 영지버섯을 함께 달여 차려 마시면 대추의 편안한 진정작용과 영지버섯의 신경 안정 효과가 배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 산조인까지 더하면 불면증 개선 효과가 한층 더 강력해집니다. 실제로 한 대학 한방병원 연구에서는 산조인과 영지 추출물을 함께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면 시간은 늘어나고 새벽에 깨는 횟수는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밤마다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떠져서 이후엔 다시 잠들지 못하시는 분, 혹은 깊이 잠들지 못하고 얕은 잠만 자다 보니 늘 하루 종일 피곤하신 분, 이런 경우 대추와 영지버섯 그리고 산조인을 함께 끓여 드시면 부작용이 적고 꾸준히 드실 수 있는 천연 수면제 역할을 합니다. 대추와 영지는 차로 만들어 드시면 되는데 대추 영지차를 만들 때는 먼저 마른 대추 6, 7알 정도를 준비해 깨끗하게 씻고 반으로 갈라 역시 씨를 빼줍니다. 여기에 영지버섯 조각을 5 내지 6g 정도 넣고 산조인이라 불리는 말린 대추씨 약 5g 정도를 함께 넣어주면 됩니다. 대추 영지차는 서양 의약품처럼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차로 달여서 매일 마시게 되면 신경이 안정되고 몸이 긴장을 풀어 충분한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강입니다.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해서 불편하시거나 배에 가스가 차서 답답하셨던 경험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시죠? 또 겨울철만 되면 손발이 얼음장같이 차가워서 아무리 양말을 신고 담요를 덮어도 도무지 따뜻해지지 않아 고생하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소화력 약화와 혈액순환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장의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나타나는 흔한 현상이죠. 이럴 때 큰 도움이 되는 조합이 바로 대추와 생강입니다. 먼저 생강은 잘 알려진 대로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과 슈가올이라는 성분은 위액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돕고 위 점막을 보호해 속쓰림과 위염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몸의 말초 혈관을 넓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므로 손발냉증이나 어지럼증 같은 증상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대추는 예로부터 비위를 보강한다라고 하여 위장을 튼튼히 하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추 속의 사포닌과 폴리페놀 성분은 위와 장의 운동을 도와 음식물이 잘 내려가도록 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달콤한 맛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어 긴장성 위염이나 스트레스성 소화불량에도 도움이 됩니다. 생강과 대추가 함께할 때의 시너지 효과는 더욱 특별합니다. 생강이 위를 따뜻하게 덮여주며 소화 과정을 활성화하고
대추가 장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여 배변까지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즉 입에서 들어간 음식이 위와 장을 지나가는 과정 전체가 이 두 식품 덕분에 매끄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소화불량, 더부룩함, 변비를 동시에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 혈액순환 개선에도 두 식품은 찰떡궁합입니다. 생강의 따뜻한 성질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대추의 항산화 성분은 혈액 속 노폐물을 줄여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시킵니다. 이 두 가지 작용이 합쳐지면 혈액이 막힘없이 잘 돌고 손발이 따뜻해지며 뇌로 가는 혈류도 원활해져 어지럼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겨울철에 대추 생강차를 꾸준히 드신 어르신들이 손발이 따뜻해지고 소화가 잘 된다는 사례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도 생강은 속을 덮이고 담을 없애며 대추는 위를 보강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도 이 둘은 함께 자주 사용되어 왔고 현대 영양학적으로도 서로의 작용을 보완해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조합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체질에 따라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이나 위산 과다로 속쓰림이 심한 분은 생강을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량의 생강에 대추를 함께 넣어 차로 달여 드신다면 이런 부작용은 줄이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찰떡궁합식품이 있는 반면에 대추를 멀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뇨 환자입니다. 대추는 특유의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 덕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식품입니다. 옛부터 보약을 다릴 때 빠지지 않고 들어가며 몸을 보강하는 약재로도 자주 쓰였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대추도 당뇨 환자에게는 반드시 조심해야 할 식품입니다. 이유는 바로 그 달콤한 맛 뒤에 숨어있는 높은 당분 때문입니다. 대추에는 포도당과 과당 같은 단순당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당분은 섭취 즉시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일반인이라면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지만 이미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은 인슐린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거나 몸에서 인슐린이 잘 작동되지 않아 혈당이 순식간에 위험한 수준까지 치솟게 됩니다. 이때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말린 건조대추입니다. 우리가 흔히 차에 넣거나 간식으로 즐겨 먹는 건조대추는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농축된 상태입니다. 생대추보다 훨씬 달고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립니다. 말린 대추 100g에는 무려 60g 이상의 당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각 설탕 15개에 해당하는 양과 비슷합니다. 몸에 좋다니까 라는 생각으로 말린 대추를 몇 알씩 드시는 당뇨 환자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혈당을 폭탄처럼 올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선 당장 어지럼증, 심한 갈증, 잦은 소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장기적으로 혈관이 손상되면서 나타나는 합병증입니다. 높은 혈당이 오래 지속되면 눈의 미세혈관이 파괴돼 망막병증으로 시력이 떨어지고 심하면 실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신장 기능이 망가져 콩팥병이 생기고 결국 투석을 받아야 하는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는 말초 신경병증도 흔히 생기게 되며 작은 상처가 곪아 절단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고혈당 상태는 혈관 속에 기름때처럼 찌꺼기를 쌓아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두 번째는 열이 많고 더위를 잘 타는 체질입니다. 가끔 주변에 여름철에 대추차를 마시고 나서 오히려 가슴이 답답해지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땀이 비오듯 쏟아져 더 불편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오히려 컨디션이 나빠지는 경우죠. 그 이유는 바로 체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추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식품입니다. 몸이 차고 기력이 약한 분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만 몸에 열이 많은 체질, 더위를 심하게 타는 체질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체질을 가진 분들이 대추를 과하게 섭취하면 몸속에 열이 더 쌓여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두통이나 불면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대추의 성질이 신체의 균형을 깨트리면서 불필요한 열을 돋우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씨가 더워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데 이때 대추를 진하게 달여 마시면 체내 수분은 더 빨리 소모되고 몸의 열은 더 높아집니다. 결과적으로 탈수 증상이 심해지고 갈증, 현기증, 심한 두통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혈압이 상승하거나 심장이 두근거려 가슴 통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원래 대추는 신경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돕는 효능이 있지만 열이 많은 분이 과량 섭취하면 반대로 신체 균형이 깨지면서 불면증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이 많은 체질의 분들은 대추를 건조해서 간식으로 드시기보다는 다른 약재와 함께 희석된 형태로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체질에 맞게 선택하는 지혜입니다. 몸이 차고 소화력이 약한 분들에게는 대추가 보약이 되지만 열이 많고 더위를 잘 타는 분들에게는 불필요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만인 분들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대추차를 매일 진하게 달여 마시거나 말린 대추를 간식처럼 자꾸 집어 먹다가는 어느 한순간 체중이 늘어나고 혈압까지 올라서 병원 진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추가 몸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정작 비만인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먼저 대추의 영양 성분을 살펴보면 그 위험성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말린 대추 100g에는 무려 300kcal가 들어있습니다. 이는 밥 한 공기가 거의 맞먹는 열량입니다. 게다가 이 칼로리의 대부분이 단순당에서 나옵니다. 말린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농축돼 생대추보다 훨씬 더 달고 혈당과 칼로리를 동시에 높이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비만이신 분들은 이미 체내에 지방과 염증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추처럼 당분이 높은 식품을 반복적으로 섭취하면 남은 당분이 곧바로 지방으로 전환되어 복부 비만과 내장 지방을 악화시킵니다. 내장 지방은 단순히 뱃살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혈관을 압박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 위험을 키우며 간에 쌓여 지방간까지 유발하게 합니다. 실제로 의학계에서는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일수록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환 위험이 훨씬 높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대추의 높은 당분이 혈액 속으로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활성산소와 염증 반응을 더 심하게 만듭니다. 결국 혈관벽은 손상되고 그 사이로 지방이 더 잘 끼어서 혈전과 동맥경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체중 증가에 그치지 않고 심혈관 질환이라는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대추 자체가 나쁜 음식은 아닙니다. 문제는 체질과 상황입니다. 이미 체중이 많이 나가고 혈당이나 혈압이 불안정한 분들은 대추가 오히려 득보다 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이신 분들은 대추를 자주 먹기보다는 가급적 줄이시고 꼭 먹어야 할 때는 소량만 간식 대용이 아니라 보조식품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비만인 분들은 어떤 대체 간식을 드시면 좋을까요? 먼저 견과류가 있습니다.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당분이 거의 없으면서도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또 오이나 방울토마토처럼 칼로리가 낮은 간식은 포만감을 주면서도 체중 조절에 유리합니다. 대추차 대신에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 같은 무당 음료를 마시는 것도 체중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의학에서도 비만이나 열이 많은 체질에게 대추를 과하게 권하지 않습니다. 동의보감에 대추는 기운을 보완하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열이 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으로도 이미 비만과 대추의 관계를 경고한 셈입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갑자기 싸늘해지면 따뜻한 꿀차 한 잔으로 몸의 기운도 돋우고 피로도 푸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잠자기 전 꿀차 한 잔은 어떤 보약보다 좋아서 잦은 감기와 폐렴을 예방하고 관절 통증까지 싹 날려준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진짜 꿀과 가짜 꿀의 구별법, 꿀이 우리 몸에 주는 다양한 효능, 꿀과 함께 섭취하면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의 조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꿀은 꿀벌이 어떻게 꿀을 모으느냐에 따라 간단하게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아카시아 꽃, 밤꽃, 기타 잡꽃에서 꿀을 얻는 천연꿀과 겨울철 벌에게 설탕이나 인공사료를 먹이로 주고 키워서 생산한 사양꿀로 나뉩니다. 천연꿀은 주성분인 포도당과 과당 외에도 비타민, 미네랄, 무기질, 아미노산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여
설탕이 주원료인 사양 꿀에 비하여 영양학적으로 더 건강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로 인해 천연 꿀은 일반적으로 더 높은 가치를 가지며 순수하고 다양한 맛과 영양분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더 선호됩니다. 그럼 천연 꿀인지 사양 꿀인지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전문가들조차도 그 내용물만 가지고는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색깔이나 맛이 비슷비슷하니 충분히 그럴만 하겠죠? 이럴 때는 제품 겉면에 표기된 탄소 동위 원소 비율을 확인하면 비교적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탄소 동위 원소란 꿀을 태워 이산화탄소로 만들어 질량 분석기에 넣고 성분을 측정한 수치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22.5%에서 마이너스 33% 미만이면 천연꿀로 판별을 합니다. 사양꿀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3.5%에서 마이너스 20% 정도에 있으니 제품 구입 시 천천히 살펴보시고 구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이나 양봉업에 직접 종사하시는 분들 중 나름대로의 진짜 꿀 구별법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하시어 모두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꿀은 도대체 어떤 효능이 있기에 그 먼 옛날부터 가까이 두고 약재로까지 사용한 것일까요? 상온에 오랜 시간 두어도 상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식품 중 하나인 꿀은 예로부터 천연의 보약, 신이 주신 선물 등으로 불리며 동서양에서 모두 약으로 사용될 정도로 그 효능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쌀쌀해지는 때는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로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럴 때는 따뜻한 꿀차 한 잔을 드시면 정말 도움이 된답니다. 꿀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꿀에는 항산화제와 비타민C, 비타민 B6 같은 다양한 면역 관련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데요. 항산화제는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가 산화로 인해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항산화 성분 중 플라보노이드와 페놀 화합물은 면역력을 직접적으로 높이고 감염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면역력이 약한 겨울철이나 환절기에는 꿀을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며 감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따뜻한 꿀 한 잔을 마시면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매일 꿀을 적당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면역 기능을 강화하여 일상적인 감염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데 효과적입니다. 날씨가 차가워지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관절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수축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관절염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특히 11월의 건조하고 추운 기온은 무릎과 손목 같은 주요 관절에 더 많은 부담을 주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꿀이 정말 유용합니다. 꿀은 염증을 줄여주고 상처 치유를 돕는 천연 항염제 역할을 합니다. 꿀 속에 함유된 폴리페놀과 같은 항염 성분은 염증을 감소시키며 특히 관절염이나 인후염 같은 염증성 질환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성분들이 체내 염증 반응을 억제함으로써 염증으로 인한 통증을 줄여주고 상처가 빠르게 치유되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꿀을 따뜻한 물이나 차에 타서 마시면 목의 염증이 줄어들고 인후통이 완화됩니다. 외부 상처에도 꿀을 바르면 상처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치유 속도를 높여줍니다. 실제로 꿀은 오랜 동안 피부 상처 치유에 활용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도 자연요법의 하나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꿀의 항염작용은 다양한 염증성 질환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늘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따뜻한 꿀차 한 잔을 드셔보세요. 꿀은 위와 장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매우 유익한 천연 소화제로 작용합니다. 꿀에 포함된 다양한 효소들은 소화를 촉진하고 특히 위산을 조절하여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을 완화해 줍니다. 꿀에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돕고 유해균을 억제하여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해 줍니다. 장내 균형이 유지되면 소화가 원활해지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따뜻한 물에 꿀을 타서 마시면 소화가 어려울 때 속을 편안하게 하고 위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렇게 꿀은 소화 기능을 돕고 장내 환경을 개선하여 소화기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유용한 식품입니다. 꾸준히 섭취할 경우 장 건강을 개선하고 소화 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 장기적인 소화 건강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좋은 꿀의 효능을 200% 증가시켜주는 식품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계피와 꿀은 서로 건강 효과를 보완해주는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특히 계피에 들어있는 시나몬 알데히드라는 성분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계피는 꿀과 함께 드시면 아침 공복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 하루의 에너지를 길러주는 좋은 습관이 됩니다. 또한 계피는 염증을 완화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는데요. 계피의 폴리페놀 성분이 체내 염증을 억제해 꿀과 함께 드실 때 항염 효과가 배가 됩니다. 겨울철에는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과 계피가루를 넣어 아침에 드시면 감기 예방과 목의 칼칼함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환절기처럼 면역이 약해지기 쉬운 시기에는 계피 꿀차가 보약 같은 역할을 해줄 겁니다.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해 꿀과 함께 섭취했을 때 신체의 저항력을 높이는데 아주 좋습니다. 레몬에 함유된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돕고 꿀의 항산화 성분과 만나 면역력을 한층 더 끌어올립니다. 특히 겨울철 목이 칼칼하거나 건조할 때 따뜻한 레몬 꿀차를 한 잔 드시면 감기 예방은 물론 피로 회복에도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레몬은 소화 촉진에도 효과가 좋은데요. 레몬의 산 성분이 간 해독을 돕고 위액 분비를 촉진해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아침 공복에 레몬 꿀차를 드시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소화가 원활해져 장기적으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레몬과 꿀은 소화와 면역에 더해 피부 건강까지 개선해지니 꾸준히 즐겨보세요. 생강은 감기나 독감 증상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며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식품입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강력한 항염과 항산화 효과를 지니고 있어 꿀과 함께 섭취했을 때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추운 겨울철 따뜻한 생강꿀차는 몸을 덮여주고 감기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죠. 생강은 소화기관을 자극해 소화 효소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될 때 따뜻한 생강꿀차가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생강이 소화 운동을 돕고 꿀이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해 장을 건강하게 유지해주니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께는 더욱 좋은 조합입니다. 이렇게 내 몸에 보약 같은 꿀도 다음의 식품과 먹을 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알아볼까요? 두부는 단백질과 식물성 지방이 풍부해서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꿀과는 상반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부는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서 속이 차가운 분들이나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께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따뜻한 차와 차가운 물을 동시에 마시면 속이 편치 않은 것처럼 두부와 꿀이 만나면 몸에 비슷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두부에는 단백질 분해를 억제하는 트립신 억제제라는 성분이 있어서 소화를 어렵게 만드는데요. 꿀 속의 당분과 두부의 단백질이 만나면 장 속에서 발효가 되어 복부 팽만감이나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소화가 덜 된 식품을 억지로 먹는 것과 같아서 위장이 약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는 두부와 꿀을 절대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두부는 가끔씩 식중독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꿀과 함께 섭취하면 두부에 이런 특성이 더해져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건강하게 두부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꿀은 따로 섭취하셔서 소화를 잘 되게 하고 속이 편안하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파와 꿀도 같이 먹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파에는 강력한 항균 성분인 알리신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파의 특유의 톡 쏘는 맛을 내고 세균을 억제해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문제는 꿀에도 강력한 항균 성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성분이 겹쳐지면 소화 과정에서 위를 자극할 수 있어 속이 불편하거나 소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파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식품으로 몸의 대사를 활발하게 하지만 꿀과 만났을 때 위에서 알레르기 반응이나 복부 불편감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치 너무 따뜻한 옷을 입고 뜨거운 음료를 마시면 몸이 갑자기 덥게 느껴지는 것처럼 두 항균 성분이 몸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장에 예민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파와 꿀을 함께 드시면 배탈이 나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속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와 꿀을 같이 드시는 것은 매운 음식을 먹고 바로 단 것을 드시는 것과 같아서 소화기관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파와 꿀을 따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속이 자주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느리신 분들이라면 두 식품을 따로 섭취하는 것이 속 편하게 즐기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생선과 꿀은 아주 오래전부터 함께 먹지 말라는 말이 내려올 만큼 피해야 하는 조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선에는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건강에는 아주 좋은데요. 꿀과 함께 먹으면 체내에서 독성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생선의 단백질이 이 꿀의 당분과 결합하면 소화 과정에서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특히 생선의 단백질이 꿀의 당분과 만나면 산화작용이 활발해져서 몸속에 해독이 어려운 독소가 쌓일 수 있습니다. 생선을 드시고 꿀을 바로 드시는 것은 뜨거운 물과 얼음을 동시에 먹는 것과 비슷하게 몸에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또 꿀 속 당분이 위장에서 발효를 일으키면서 복부 팽만감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생선과 꿀을 함께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생선과 꿀을 함께 먹었을 때 복통이 생기거나 알레르기 반응으로 두드러기나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꿀과 생선은 체내 독성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두 가지는 따로따로 드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